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강의는 시란 무엇인가, 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시는 작가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표현한 운문문학이 시다라고 합니다. 운율 있는 언어, 이것을 우리는 음악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뭐라고 하죠? 이를 우리는 흔히 시상이라고 합니다. 또는 영감이 떠오른다. 시에 대한 영감이 떠오른다고 하죠. 소설,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등장인물, 구조, 계획에 따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문학입니다. 시는 문학 중에서도 유일하게 쓰고 싶다고 언제든지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를 쓰기 위해서는 시상이나 영감이 떠올라야 쓸 수 있는 문학입니다. 물론 영혼을 울림없이 대충 시를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쓴 시는 시로서 가치가 없고 문학적 가치도 아마 없을 겁니다. 없다기보다 아주 줄어들겠죠. 완전히 없지는 않겠습니다. 또 독자들에게 공감을 주기도 좀 어려울 겁니다. 시를 쓰고자 하는 분들은 메모지와 펜을 항상 준비해 다니십시오. 시상이나 영감이 떠오르면 메모해 두십시오. 그리고 후에 그것을 시로 만드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스마트폰 메모를 주로 이용합니다. 시상이 떠오르면 언제 어디선 간에 간단하게 메모를 해 둡니다. 시는 정서나 사상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정서나 사상의 표현. 정서가 뭡니까?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 등을 정서라고 합니다. 사상이란 뭔가요? 사상, 사람의 고유한 생각의 세계를 사상이라 합니다.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낭만주의 사상, 이런 것들도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시는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 시는 서술적 문학이 아닙니다. 문체를 간결하게 절제하면서 표현하는 문학입니다. 시는 함축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함축이라는 뜻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먹음을 함자입니다. 함축할 때 함자가 축이란 사을 축자입니다. 왜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시에서 표현한 어떤 한 단어가 한 가지 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맥을 통해 여러 가지 뜻을 암시하거나 내포하는 것을 함축이라 합니다. 시를 읽는 사람, 즉 독자에 따라 여러 가지 뜻으로 이해되는 표현 방법을 함축적 표현 방법, 이러한 언어를 함축적 언어라고 합니다. 설명이 좀 어렵죠?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한용운의 님의 춘묵이라는 시는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님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배울 때는 님을 조국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조국. 그런데 한용운의 님은 진짜 님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죠. 한용운의 시에서 님이라는 것은 진짜 님이 될 수도 있고 조국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함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시는 내용과 형식에서 미적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시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글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문맥이 물 흐르듯 매끄러워야 합니다. 시의 내용과 형식이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의 주제는 전쟁인데 평화를 묘사해서는 안 되겠죠. 주제에 따라서 묘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주제로 한 시는 참혹한 전장을 표현해야 할 겁니다.
근데 어떤 시인이 나아가서 전쟁의 폐해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그 희망을 노래한다면 이 또한 좋은 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강의한 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시는 시인의 정서나 사상을 시적 언어로 아름답게 함축성 있게 간결하게 표현하는 문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아름다운 언어, 감동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시라면 더 없는 좋은 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시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유시를 먼저 생각합시다. 형식적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형태의 시를 자유시라고 합니다. 자유시는 정형시와 반대되는 형식으로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표현으로 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시를 자유시라고 합니다. 정형시에서는 시의 한 단위가 한 단어 글자 수, 행 또는 운 같은 글자죠. 운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나 자유시는 한 단어 글자 수를 무시하고 연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보다 산문에 가까운 산문시도 자유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대개는 이를 구분합니다. 자유시는 연어 개념이 있는 반면 산문시는 연어 개념이 없습니다. 즉 자유시보다 좀 더 자유로운 시를 산문시라고 합니다. 자유시가 대두한 다른 하나의 직접적인 계기는 음악성을 부정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리듬을 전혀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고 언어가 지니는 의미를 통해서 형성되는 이미지의 예술성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불규칙한 리듬, 곧 자유율 또는 내재율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정형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시란 운율의 제약을 지닌 일정한 형식이 있는 시를 말한다. 즉 어떻게 서라고 틀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정형시는 시에 있어 구조, 어구, 길이, 리듬 등의 일정한 형식적 제약 속에서 표현되는 시를 정형시라고 하며 정형시는 자유시, 산문시와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이루어지는 시행, 연구 그리고 그 연구를 반복하는 형식이 있는 시를 정형시라 합니다. 정형시는 주로 한시에 나타나며 오원절구, 칠원절구 등이 있습니다. 오원절구는 5글자로 이루어지는 글을 말합니다. 칠원절구는 7글자로 이루어지는 시를 말합니다. 칠원절구 대표적인 한시를 본다면 두보의 강촌이 있습니다. 오원절구는 이백의 월약 독작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조, 창가, 가요 등이 모두 정형시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엄격한 규칙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글자수, 자수율이라고 그러죠. 글자수만 지켜지고 있는 우리식의 정형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문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문시란 시적 내용을 일정한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쓰는 시, 즉 산문 형식의 시를 산문시라고 합니다. 자유시보다 더 자유로운 시입니다. 자유시는 연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산문시는 시의 연마저도 무시하고 쭉 달아서 쓰는 게 산문시입니다. 다음은 서정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서정시란 시인의 주관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시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서정시는 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 가사를 의미했으나 이후 주로 읽기 위해 서여진 시 형식으로 서여져서 노래 가사를 붙이지 않는 시 형식으로 서여진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짧은 시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시는 개인의 주관적 정서나 내적 세계를 나타내는 시입니다. 서정시에서 리듬과 문장은 각각 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울려 발생하므로 시의 내용과 형식을 따로 나눌 수 없고 각 문장들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정적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서정시는 우리나라 트롯 가사를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사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사시는 장중한 문체로 심각한 주제를 다루는 장편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시로서 신화, 전설, 국가, 민족, 역사 또는 인류의 운명 따위를 있는 그대로 시의 형식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한 시입니다. 극시라는 게 있습니다. 극시란 희극적인 내용을 시적 언어로 표현한 시를 극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시 종류 중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자유시겠죠. 요즘은 자유시가 대세입니다. 다음으로는 산문시가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시간 있을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시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표현 방법은 시를 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시를 쓰면 시다운 시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시의 표현 방법에는 비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유법에는 은유법, 주유법, 풍유법, 환유법, 제유법 등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시뿐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